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쪽을 펼쳐주세요. 12쪽 맨 위에 있는 초록색 글씨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주적인 생활을 실천해 보아요. 자주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조그만 글씨를 보면 자주적인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6학년 친구들도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며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실천 방법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생활 속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자기 발전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이 간략히 4컷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본 다음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예쁜 해오름이는 축구선수가 꿈입니다. 지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요. 광열이는 판사가 꿈이고요. 민지는 간호사가 꿈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능은 아니니까요. 저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 보세요. 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음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죠? 만약 맞췄다면 당신은 음악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1분) 이상 이 동작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신체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8개의 범주 안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 8개 중 가장 잘하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고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소개된 지능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지능은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 본 후에 교과서 12쪽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스스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이 잘하는 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합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게 적어보았나요? 다음으로 실천 연습 팡팡이라고 적혀있는 13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발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발전의 비밀에서 무엇이 비밀인지 여러분은 찾아냈나요?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잘 생각해 보았나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자기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의 나라는 제목으로 내가 잘하는 점과 내가 부족한 점을 적게 되어 있고 잘하는 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도록 되어 있고 나에게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점을 점점 없애갈 수 있을까를 적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초록색 칸에는 내가 꿈꾸는 아주 바람직한 나의 모습을 적어보도록 해요. 자, 다 한 친구들은 14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주적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찾은 인물은 어떻게 자주적으로 행동하는지 친구들하고 전화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부모님이나 동생, 언니, 오빠 등과 함께 이야기해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죠. 인물이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자주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와 같이 적었다면 자주적인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체크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체크해봅시다. 자신 있는 친구들은 멈추고 체크한 뒤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아도 좋아요. 자, 일단 자주적인 사람은 자신을 믿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자, 자주적인 사람은 쉽게 포기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다음 거. 자주적인 사람은 끈기 있게 노력을 할까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미룰까요? 아니죠. 그때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할 것입니다. 다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발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성실할까요? 맞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남에게 의지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다음, 책임감이 있을까요? 네,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까요? 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자주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합니다.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밑에 두 개의 칸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자주적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신 있죠? 좋아요. 다 한 친구들은 1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천 꼭! 자주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천해 봅시다. 도덕을 배우다 보면 참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교과서의 쪽수가 참 많은데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가 자주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약속하는 내용을 씁니다. 무엇을과 어떻게 이 두 내용이 다 들어가야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질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친구 중에서 약속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반 친구들과 아직 많이 상호작용 많이 친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친구가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중에서 약속받을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친구와 뭐 전화를 해도 좋고 뭐 아니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마스크를 끼고라도 약속받은 친구 앞에서 약속합니다를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약속받은 친구의 이름도 함께 써요. 여기 밑에 이 부분에 쓰라는 말이겠죠. 약속한 친구, 약속받은 친구 이 부분. 네, 그리고 자주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실천을 하기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밑에 적은 첫째, 둘째, 셋째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친구와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